유튜브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채널 만드는 것부터 맡기신다고요? 부업을 위해 유튜브를 도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목, 썸네일, 원고, 영상 편집 등 초보 유튜버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죠. 사실 유튜브 아이디를 만들고 채널을 개설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채널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유튜브가 커졌을 때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한 지 몇 년 된 분들도 이 설정을 해두지 않아서 낭패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3년 최신 버전으로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처음부터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 이미 채널이 있으시다면 그 채널이 브랜드 계정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너와 프로필 사진 어떻게 만드는지 고민 많으시죠? 배너와 프로필 이미지 5분 만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노출에 최적화된 채널 세팅 방법들까지 유튜브 채널을 그냥 만들게 되면 놓치기 쉬운 팁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핸들이란 게 뭐죠? 유튜브의 고유 주소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것이죠. 유튜브는 똑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글은 아이디 하나밖에 못 만드나요? 구글 아이디도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계정이 있어야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 있나요? 처음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비즈니스용 계정을 만들면 유튜브 브랜드 계정만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면 불이익은 없나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채널을 볼 수 있나요? 지금 보시는 이 채널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개의 채널을 만들었고 운영하는지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99%는 이미 채널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우측 하단이나 상단의 동그란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PC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만약 내 채널이라는 버튼이 보인다면 이미 채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유튜브가 업데이트되면서 댓글만 달아도 채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은 개인 채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개인 채널인지 구분하는 방법,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브랜드 계정 만들기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채널 만들기 버튼이 보이는 분들이라면 아직 채널이 없는 상태입니다. 채널 만드는 방법 또한 영상의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니 브랜드 계정 만들기 파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나는 로그인 하려고 떠있는데? 라고 한다면 구글 계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올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하며 함께 만들어 보시죠. 설명하기 앞 채널 컴퓨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핸드폰보다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더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도 따라하실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가 구글 것이기 때문인데요.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을 눌러서 계정을 만들 건데요.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빈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계정은 개인용이나 비즈니스용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비즈니스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정 공유입니다. 이러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편집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즈니스용 계정은 개인 정보 노출이 적습니다. 선택하시고 나서 다음 성과 이름, 생년월일, 성별, 사용 가능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작성하세요. 이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까먹지 않게 따로 메모해 두세요.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복구 이메일은 선택사항인데요. 혹시나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이메일이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보안 용도 전화번호 추가도 선택사항이고요. 계정 정보 검토해서 다음 계정 정보 보호 및 약관을 읽고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동의하며 체크. 마지막으로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계정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 만들기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니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튜브 채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채널과 브랜드 계정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은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내 구글 계정과 연결된 유튜브 채널을 개인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글 계정은 단 하나의 개인 채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 계정은 내 채널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개의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 개의 구글 계정들이 한 개의 브랜드 계정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브랜드 계정 채널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개인 채널은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개인 채널로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직접 확인해 보셨죠? 개인 채널은 내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의 이름, 사진, 내가 저장한 영상의 재생 목록들, 구독한 채널과 같은 정보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반면에 브랜드 계정은 별도의 채널이기 때문에 내 구글 계정에 있는 개인 정보들이 전혀 딸려오지 않습니다. 이따가 내 채널이 개인 채널인지 브랜드 계정 채널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안 걱정 없이 여러 사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널은 오직 내 계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려면 무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 구글 계정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시청했던 영상 기록들, 검색했던 이력들, 온갖 개인정보가 많아 함부로 공유할 수 없겠죠. 반면에 브랜드 계정은 별도의 채널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유튜브 브랜드 계정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 9개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유튜브 클릭,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오게 되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위 동그란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채널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게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 만들기 버튼이 있는 경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에 유튜브 이름과 핸들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이름은 말 그대로 채널 이름을 뜻하는 거고, 핸들은 각 채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똑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나를 구분해 주는 것이 핸들입니다. 보통 닉네임과 연결된 것을 많이 하시죠. 유튜브 이름과 핸들 모두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우측에 초록색 표시가 나면 되는 거고, 이름과 핸들 모두 입력했다면 채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내 채널은 개인 채널이에요.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만들어진 채널은 개인 채널입니다. 이제 브랜드 계정 채널을 만들어 볼까요? 채널 만들기 버튼이 없고 내 채널 버튼만 있다는 것은 이미 내 개인 채널이 있거나 브랜드 계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개인 채널인지 브랜드 계정 채널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이 채널 관리자 항목 보이시나요? 이 항목이 있으면 이미 브랜드 계정이라는 뜻이라서 새로 채널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설정으로 들어갔는데 채널 관리자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채널이 개인 채널인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브랜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한번 눌러봅시다. 채널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죠?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채널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널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적어보세요.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브랜드 계정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몇 개 더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글 계정 하나당 최대 100개의 브랜드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브랜드 계정을 잘 만드셨나요? 개인 채널, 브랜드 계정 등 채널을 여러 개 만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계정 전환이라는 겁니다. 계정 전환을 통해서 내 개인 채널과 브랜드 계정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브랜드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면 기존에 구독한 채널 목록이 없어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일 겁니다. 기존에 구독한 채널들은 개인 채널로 구독했던 거니까요. 그러면 계정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고 계정 전환을 클릭합니다. 개인 채널을 누르면 내가 예전에 구독했던 채널 목록이 보이게 돼요. 이 개인 채널과 브랜드 계정의 채널은 전혀 별도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을 접속했느냐에 따라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다르고요. 구독한 채널 목록도 달라지는 거죠. 만약 원래 개인 채널로 잘 보던 채널을 브랜드 계정으로도 보고 싶다면 다시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 둘 중에서 현재 접속해 있는 계정의 채널로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이미 개인 채널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브랜드 계정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유튜브의 채널 이전 기능은 영상, 댓글, 구독자, 배너 이미지 등을 개인 채널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브랜드 계정에서 개인 채널로, 브랜드와 브랜드 계정 간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계정 간 교체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사용하는 분들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채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개인 채널에 있는 모든 것이 브랜드 계정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독자 숫자, 배너 이미지는 옮겨지고요. 프로필 이미지는 안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옮겨질 경우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그 밖에 정보 탭에 있는 채널 정보, 연락처 정보도 옮겨지게 되고요. 내 채널의 각종 설정값, 예를 들어 국적이라든지 태그라든지 각종 설정 값들도 함께 옮겨지게 됩니다.
당연히 업로드한 영상도 그대로 옮겨지게 돼요. 각 영상의 조회수, 좋아요, 시청자들의 댓글과 대댓글들도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옮겨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직접 단 댓글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단 대댓글 역시도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없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개인 채널을 이전하다가 채널을 삭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은 개인 채널로 접속해서 채널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널 이전은 덮어쓰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 계정에 접속한 상태로 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 채널에 올렸던 모든 컨텐츠를 삭제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 채널로 이동해서 채널 이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계정 전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개인 채널이잖아요. 이 프로필을 한번 클릭해서 개인 채널로 들어가 볼게요.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정에 채널 관리자가 있는지 체크. 없죠? 그럼 내 개인 채널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내 채널을 눌러보시면 지금 내 채널이 나오죠? 지금 개인 채널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을 진행해야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좌측에 고급 설정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채널 이전 항목이 있죠? 이걸 누르면 채널 이전이 진행됩니다.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할 거니까 이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 이전. 이 채널은 이전될 예정입니다. 지금 내 채널에 개인 채널이 들어가져 있고 브랜드 계정에 이걸 옮길 겁니다. 내가 옮길 브랜드 계정으로 교체를 클릭.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다른 채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 개인 채널에 있던 내용들이 이전되면서 덮어쓰게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이해했으면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체크. 개인 채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브랜드 계정에 있는 채널이 없어지고 개인 채널에 있던 정보들이 지금 여기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채널 삭제를 누릅니다. 보이죠? 이전되는 채널, 이제 이 채널로 옮긴다는 겁니다. 채널 이름과 아이콘이 유튜브 전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URL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널 이전을 눌러볼까요? 계정 업데이트가 되려면 10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눌러보면 채널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방금 채널 이전하면서 내 개인 계정에 있던 개인 채널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개인 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브랜드 계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정 전환을 누르시고 내 채널로 들어가 보면 배너 이미지, 영상, 채널 설명란도 들어가고 내가 구독했던 채널 목록도 이쪽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채널 이름을 직접 수정해 주세요.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시고 기본 정보도 클릭하시면 채널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널 이름이 있으면 작성해서 게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이 브랜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되죠?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고 설정을 눌렀을 때 채널 관리자 항목이 있으면 브랜드 계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채널 관리자 항목이 있죠? 이것으로 브랜드 계정으로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채널 이전을 했어도 모든 정보가 옮겨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의치 않다면 다시 개인 채널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브랜드 계정 채널이 만들어졌으니까 배너와 프로필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5분 만에 진짜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너 혹은 채널 아트란 유튜브 채널 상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말합니다. 세로보다 가로가 긴 이미지인데요. 유튜브를 TV로 볼 때, 컴퓨터로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볼 때 이 이미지가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채널 아트를 만들 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에 맞게 만들면 얼추 맞긴 해요. 프로필 이미지는 채널 이름 옆에, 동영상 하단에, 그리고 댓글을 달면 댓글 옆에 노출되는 원형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채널 아트는 이렇게 감각적이고 이쁜 디자인 들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는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부터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써보고 좋아서 지금도 사용 중인 사이트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미디 캔버스라는 플랫폼인데요. 미디 캔버스는 저작권 걱정 없는 완전 무료 디자인 툴인데요. 컴퓨터를 전혀 못하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추천드렸더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분 만에 로고를 만드시더라고요. 이 플랫폼을 추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만 개가 넘는 무료 템플릿. 미디 캔버스에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물론 전단지 템플릿까지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좋고요. 편집, 수정까지 가능하니 진짜 대박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사용할 때 이 왕관 모양, 이건 유료 요금제를 결제해야 이용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저작권 걱정 없는 사진, 동영상, 폰트. 미디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 동영상, 폰트는 무료 배포되거나 제휴사와 정식 계약을 맺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주의할 점은 무료 글꼴 중에서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란에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디자인을 만들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걸로 이미지를 뽑게 되면 어떤 워터마크도 달리지 않고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툴들을 사용할 때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걱정이 많으시죠? 잘못 사용했다가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고요. 미디 캔버스는 저작권 관련한 내용을 전부 정리해 명쾌하게 답안을 주고 있어요. 헬프센터의 저작권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폰트와 이미지들이 상업적으로 무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상 설명 하단에 이 저작권 가이드 내용을 넣어둘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디 캔버스로 간단하게 배너 프로필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미디 캔버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완전 무료 툴이니까요. 부담없이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의 소셜 계정으로 연결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저희가 방금 구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된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해보면 흰색 도화지가 나오게 돼요. 가장 먼저 도화지의 크기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좌측 위에 이 부분을 누르면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가 긴 채널 아트 사이즈를 찾아야겠죠? 유튜브에 채널 아트를 누르면 이렇게 채널 아트 사이즈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채널 아트 프로필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좌측 탭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다양한 채널 아트가 보이게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요리 채널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 그러면 템플릿이 우측 화면으로 옮겨지는데 이때부터 직접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폰트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취 요리 땡땡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히 수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 만질 게 없지만 조금만 만져보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바꿔보고 배경색도 좀 바꿔보고 가운데 이미지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널 아트가 가로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위쪽이랑 밑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가운데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유의해서 만드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만져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늘리거나 줄이고 글자도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기다가 내 얼굴 사진을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업로드를 눌러서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사진도 한번 넣어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중앙에만 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잘려서 제 얼굴만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유리 채널 같나요? 이렇게 내 사진도 넣어보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도 넣어보고 해서 여러분만의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이 다 됐다면 이미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png 클릭, 그 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운로드에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도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너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배너 이미지를 저장해 주세요. 템플릿의 이름을 자취요리 땡땡 가로 열고 채널 아트라고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좌측 상단의 홈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내 디자인으로 배너 템플릿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배너 템플릿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점 3개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본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죠?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너 템플릿이 복제되어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복제된 템플릿을 클릭해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사본 디자인의 이름을 프로필 이미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템플릿은 배너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배너 사이즈를 프로필 이미지 크기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이 부분을 클릭. 현재 보고 있는 사이즈는 배너 사이즈고요. 유튜브에 채널 로고를 누르면 프로필 이미지로 바뀝니다. 불러오기 방식은 채우기나 맞추기를 눌러서 괜찮은 걸로 선택해 주세요. 템플릿 크기가 프로필 이미지에 맞는 정사각형 사이즈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채널 이름만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이 땡땡만 남겨두고요. 필요 없는 디자인 요소는 다 지우고 폰트를 더 잘 보이게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로필 이미지는 원형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주변부가 원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려면 요소에 원을 검색, 아무 원이나 클릭해서 템플릿에 꽉 차게 키워보세요. 유튜브에서는 이 원의 안쪽만 보인다고 생각하고 디자인해 주시면 돼요. 디자인이 끝났으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파일 형식은 PNG입니다.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이름을 수정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너와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5분 안 걸린 것 같죠? 이제 완성한 배너와 이미지를 내 채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유튜브로 돌아오셔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고 내 채널로 이동합니다. 프로필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세요.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숨에 채널 맞춤 설정에 브랜딩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 브랜딩 탭을 눌러도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아까 만들어 놓은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사진에 변경을 누르고 만들었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원형으로 가운데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완료 누르시고 이번엔 배너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변경 누르고 만들었던 채널 아트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TV, 데스크톱, 모든 기기에 따라 채널 아트가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 원하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 움직여 보시고 만약 안 맞으면 다시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그러면 프로필 사진이랑 배너 이미지를 꾸미게 됐습니다. 게시를 눌러주세요. 잘 바뀌었을까요? 채널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아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필 이미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네요.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채널 아트와 프로필 이미지를 5분 만에 완성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만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든 수정 가능하니까요. 일단 만드신 채널로 시작하세요. 이제 내 채널이 디자인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 채널과 영상의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검색 시 채널 노출입니다. 유튜브에 채널 이름이나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채널이 노출돼야겠죠? 또 하나는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유튜브의 목적은 많은 시청자들을 장시간 유튜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계속 볼만한 영상을 추천해줍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물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 영상을 보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특정 시청자층을 찾아내서 노출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 라고 알려주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유튜브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 채널이 리뷰 채널인지 먹방 채널인지 건강 채널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채널을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저와 함께 키워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키워드를 수집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에서 찾기.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요디 채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디 채널에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한번 수집해 볼게요. 구글에 자취 요리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 관련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검색어들이 요리 채널의 관련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메모장에 모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서 찾기. 첫 번째와 동일하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취 요리를 검색해 봤고요. 수집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리 초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두고요. 마지막 3번째, 키워드 분석 플랫폼 이용. 조금 더 심한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블랙 키위라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키위는 연관 검색어를 찾아주고 검색량을 알려주는 전문적인 툴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더욱 쉽게 연관 검색어와 검색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블랙키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제일 위에 블랙키위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고 여기 검색창에 채널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검색한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키워드들도 한번 수집해 볼까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일수록 좋겠죠? 이런 키워드들이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많이 찾는 키워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채널의 키워드로 설정해 두게 되면 유튜브가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채널에 관련 키워드를 수집하셨나요? 너무 많이 모으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계정 탭에 채널 상태 및 기능을 클릭하면 다양한 채널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채널 탭 클릭, 기본 정보에서 키워드 칸이 보이시죠? 여기에 내 채널을 표현해주는 키워드들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키워드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키워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키워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 밖에 여러분 채널 이름도 넣어보시고 내 채널의 카테고리도 한번 적어서 키워드 칸을 채워보세요. 채널 설정에 들어온 김에 다른 것들도 이것저것 만져보도록 할게요. 채널의 기본 정보에서 국가가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국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거주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고급 설정 탭을 누르면 시청자 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아동 보호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 컨텐츠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내가 키즈 채널이 아니라면 아니요,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능 사용 자격 요건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아마 기본 기능은 사용 설정되어 있을 텐데 중급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능은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15분이 넘는 영상을 올릴 수 있고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보통 유튜브 썸네일을 디자인해서 영상을 올리시죠. 이때 이 중급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이 중급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가지고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 인증을 추가로 진행하세요. 이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전화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업로드 기본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목과 설명을 쓰게 되는데요. 내 영상에 반복적으로 꼭 들어가는 설명은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장비라든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적어 두시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또 쓸 일이 없겠죠? 예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장비 리스트, 이메일 주소를 써놓으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에서 매번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개 상태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그는 키워드를 미리 모아놓은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수집해 놓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쉽겠죠. 영상마다 제목이나 주제가 달라지겠지만 내 채널의 전체를 관통하는 채널 이름이나 카테고리,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미리 써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고급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라이선스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내 영상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내가 생각하는 내 채널의 카테고리를 눌러도 되고 굳이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해도 유튜브가 알아서 영상을 잘 노출시켜 주더라고요. 동영상 언어는 한국어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항목은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댓글은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을 검토들을 위해 보류를 누르면 혹시나 생기는 스팸, 홍보성 댓글, 무지성 반복 댓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세팅해두면 몇 년 동안 유용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을 보면 맞춤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여기서 레이아웃 항목이 처음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채널 홈페이지 상단에 예고편이 나오게 세팅하거나 이 섹션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초반에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을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프로필 이미지랑 배너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 정보를 한번 눌러볼까요? 기본 정보를 누르면 여기서 채널 이름과 핸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과 핸들은 14일 이내 이외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채널 이름을 너무 자주 수정하면 노출 알고리즘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채널 설명은 어떤 항목일까요?
채널 설명란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채널 설명이란 내 채널을 검색했을 때 검색에서 함께 보이는 그런 항목입니다. 여기서 작성한 내용이 앞 두세 문장 정도 보이게 되고요. 내 채널을 방문한 시청자들이 정보 탭을 누르게 되면 보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마치 소개글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널의 소개 내용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예시로 한번 채널 설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요리 채널의 모토는 자취생들이 혼자서도 요리할 수 있게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요리 채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채널 소개 문구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채널 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요? 이 유튜버 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자취생활 10년차, 모든 간편 요리 레시피들을 익힌 노하우를 공개한다. 그 다음엔 또 뭘 공개하면 좋을까요? 연락처를 공개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 기본 정보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메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쓰게 되면 이 항목을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 칸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gmail.co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락처를 여기다 한번 공개해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즈니스 문의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설명글에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 메일 주소를 잘 찾을 수 있게 돼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개인 이메일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 이메일 주소는 신상 털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즈니스용 메일을 적기를 추천드립니다. 링크는 내 개인 SNS나 홈페이지를 유튜브에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이걸 공개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내 인스타 주소 같은 걸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페이스북도 괜찮고요. 연락처 정보 항목에도 내 비즈니스 메일 주소를 적어 놓도록 하죠. 채널 홈페이지 정보 탭의 맨 하단에 비즈니스 문의가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보기를 클릭하면 연락처 정보에 이렇게 적어놨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우측 상단의 게시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또 보고 싶은 영상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이런 개인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공개 범위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독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체크가 된 상태예요. 이걸 체크하면 내 구독 정보가 모두 비공개 처리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로 와도 내가 구독한 채널과 영상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알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알림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알림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메일 알림이 있습니다. 이 알림이 켜져 있으면 영상에 댓글이 하나하나 달릴 때마다 메일이 계속 날라오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은 기본이고 나중에 이메일 함을 열면 진짜 수백 통의 메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야 댓글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괜찮네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막 수백 개씩 댓글이 달리면서 알람이 계속 울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고급 설정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 계정으로 활동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지금 브랜드 계정으로 접속하게 돼요. 네, 이상 유튜브 채널 만들기, 프로필 배너 이미지 만들기, 채널 설정까지 알아봤고요. 진짜 많죠? 이게 한 번 들으면 따라하기 힘들 테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